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뭐 해봐야 늦지 않았을까?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뭘 새롭게 시작하겠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내가 끼어들 틈은 없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나이를 먹어가며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은 단 하나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백엠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젊을 때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야 한다는 조급함에 시달리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지, 남들보다 앞서야지, 빨리 결혼해야지, 늦으면 안 돼.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 가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치고 뒤를 돌아보니 나는 도대체 뭘 위해 달려왔나 싶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의 시니어 분들은 이제 인생이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아 두려움과 공허함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백엠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결승선조차 보이지 않는 긴 여정이죠. 그리고 마라톤의 진짜 매력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 회사에서만 일하시다가 정년퇴직 후에야 비로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부양해야 했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숨을 죽이며 버텨야 했습니다. 내 꿈, 내 취미, 그런 건 사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60세가 넘도록 일만 하셨죠. 그런데 퇴직 후 우연히 친구의 권유로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붓을 잡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하루하루 글자를 써내려가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오히려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자 그분은 어느새 지역에서 이름 있는 서예가로 불리게 되었죠. 전시회를 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전국 대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워질 줄 나도 몰랐어. 내가 살아온 60년은 준비 기간이었을 뿐이고 지금이 진짜 내 인생 같아.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는 만큼 가능성도 함께 사라진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 인생의 굴곡 속에서 단련된 내공,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눈빛. 이건 젊은이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얻을 수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젊을 때는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지만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시니어의 도전은 다릅니다. 무게가 있고 의미가 있고 삶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게 시작했어도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낸다.
태양이 지는 시간, 세상은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찬란한 색으로 물듭니다. 사람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20대의 빛, 30대의 빛은 그 나이만의 에너지가 있겠죠. 하지만 60대, 70대, 80대의 빛은 그 어떤 순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빛을 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인생 선배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눈을 뜬 순간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글을 써보고 싶으신가요? 악기를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래 두었던 여행의 꿈을 꺼내보고 싶으신가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인생의 후반부 여정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두 번째 청춘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라면 인생의 후반부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할 걸 그랬다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 같아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미루곤 했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애들 다 크면 하지 뭐. 은퇴하면 시간 많으니까 그때 하지 뭐. 그런데 막상 그 시간이 와도 또 다른 이유들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 몸이 따라주질 않아. 배워도 소용없을 거야. 이렇게 핑계를 대며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 결국 남는 건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 한 신문 기사에서 70대 후반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음악을 사랑했지만 생활 때문에 단 한 번도 악기를 배워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75세가 되었을 때 더 늦기 전에라는 생각으로 피아노 학원을 찾으셨죠.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손가락도 안 따라줄 텐데. 그냥 TV나 보면서 쉬는 게 낫지 않겠어? 하지만 그분은 묵묵히 하루에 30분씩 건반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도레미조차 버겁던 손이 1년, 2년이 지나자 작은 곡들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새 손자 생일 파티에서 직접 축하곡을 쳐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나이에도 아직 새로운 기쁨이 가능하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그분이 쇼팽을 연주했든 단순한 동요를 연주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도전하는 순간 삶의 빛이 다시 켜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젊은 시절처럼 거창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이걸 시작하면 꼭 성공해야지. 남들보다 잘해야지.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에는 단순히 시작하는 것 자체가 성공입니다. 즐기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문득 오래된 일기장을 펼쳐봤는데 젊은 날에 내가 적어둔 꿈이 불쑥 눈에 들어올 때 여행을 다니고 싶다. 책을 써보고 싶다. 내 가게를 열고 싶다. 그 시절에는 미처 이루지 못한 그 꿈이 지금도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해도 된다. 사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의 온도입니다. 어떤 분은 40세에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얼굴을 하고 삽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반대로 어떤 분은 80세에도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며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하고 살아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두 번째 청춘입니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늘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 기회의 이름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가진 오늘이라는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선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내 손과 발이 움직이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은 내일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아직 해보지 못한 일을 위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요? 책을 한 페이지라도 읽어보거나 짧은 글을 써보거나 아니면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버텨냈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고비를 지나 여기까지 온 여러분은 이미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을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채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앞으로의 인생에 새로운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면 꿈도 늙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꿈은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진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 꾸었던 꿈은 미완성이 많습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혹은 주변의 반대 때문에 쉽게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다릅니다. 세상의 이치도 알게 되고 내 한계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해집니다.
저는 예전에 80대 초반의 등산 모임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오르는데 젊은이 못지않게 씩씩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에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젊을 땐 정상에 오르는 게 목적이었지. 그런데 이제는 산을 오르며 친구들과 얘기하는 게 목적이야. 걸음이 느려도 상관없어. 숨을 쉬고 하늘을 보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소중하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큰 울림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결과가 아니라 함께 걷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혹시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성취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관계와 마음의 평안이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의 인생은 이루지 못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 여정으로 살아가시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손주에게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를 너희에게 남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후손들에게는 값진 유산이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봉사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한 번은 독거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봉사 현장에서 만난 70대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데 이곳에 오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힘입니다. 젊은 시절의 힘은 무엇을 가졌느냐에서 나오지만 노년의 힘은 내가 누구와 나누느냐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위인들 중에는 노년기에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켈란젤로는 70대에도 성당의 조각을 만들었고 고흐의 작품 중 많은 수가 30대 후반 이후에 그려졌습니다. 소설가 톨스토이도 60세가 넘어서 부활 같은 대작을 남겼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천재라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그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가능성이 줄어드는 건 아니야. 그저 방식이 달라지는 것뿐이지. 예를 들어 젊을 땐 마라톤을 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땐 해외여행을 다녔지만 지금은 가까운 공원을 여유롭게 거닐 수 있습니다. 젊을 땐 큰 사업을 벌였지만 지금은 손주에게 손수 반찬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규모와 방식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긴 마음과 의미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납니다. 주름진 얼굴에도 굽은 허리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 삼지 마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아직 열려 있고 여러분의 가슴이 여전히 뛰고 있다면 그건 하늘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아쉬워하실까요?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일까요? 더 큰 집에 살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지 못한 말들,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일들을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해서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못했다. 용기 내어 도전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건 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 후회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셨는데 평생 가족만 챙기며 살아오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녀들 뒷바라지, 심지어 손주들까지 키워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그분은 용기를 내어 작은 여행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도 아니었습니다. 집 근처 바닷가, 기차 타고 2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혼자서 카페에 앉아 글을 쓰는 일.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스스로를 위한 삶을 걸어가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아직 스스로에게 선물하지 못한 삶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일부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세요. 종이에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적어 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보세요. 작은 꽃을 키우면서 매일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새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생을 하나의 책에 비유합니다. 앞부분에는 이미 수많은 이야기들이 쓰여 있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눈물도 웃음도 다 적혀 있죠. 하지만 책의 마지막 장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을 어떻게 채울지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쓸 게 없다고 말하며 펜을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다라며 굵은 글씨로 다시 써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됩니다. 쓸데없는 걱정보다 소중한 사람과의 시간, 하고 싶었던 작은 일들, 마음속에 담아둔 말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진짜 나의 바람이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여전히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이제는 뒤돌아봐도 허무한 것만 남은 건 아닐까? 사실 우리 모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이미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살아온 날들은 헛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엔 웃음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실패와 좌절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어떤 분은 사회의 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와 고생이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오늘의 나를 만든 재료이자 보물입니다. 젊은 세대는 경험을 배우기 위해 책을 읽고 여행을 다니지만 여러분은 이미 그 책 속의 이야기보다 더 깊은 경험을 몸소 겪으며 살아오셨습니다. 즉, 여러분 자신이 곧 살아있는 지혜의 도서관입니다. 회상은 후회가 아니라 선물이다. 혹시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때 조금 더 용기 냈더라면, 그 선택을 안 했더라면. 그러나 여러분, 회상은 후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에서 배움을 찾아내고 오늘의 삶을 더 단단히 다지기 위한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날에 실패가 있었다면 그것 덕분에 지금의 지혜를 갖게 된 겁니다. 사랑의 상처가 있었다면 그만큼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의 추억이 오늘을 빛낸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특별한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자녀의 손을 잡고 학교에 보내던 아침, 친구들과 밤새 웃던 젊은 날. 그 순간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힘이 되어줍니다.
혹시 집안 서랍 어딘가에 옛 사진 한 장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진을 꺼내어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이미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나의 인생은 충분히 값졌구나. 앞으로의 길에 주는 메시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은 단순히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앞으로의 나날들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회상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이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며 또 하루를 맞이하고 있다는 기적. 그렇다면 앞으로의 길 역시 분명히 걸어낼 수 있습니다. 과거가 증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배워서 뭐해? 그 나이에 도전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 혹시 이런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말에 스스로도 마음을 접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움과 도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용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가능하고 또 언제나 갇힙니다. 배움은 두뇌와 마음을 젊게 만든다.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뇌세포가 더 활발히 연결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외국 연구에서는 60세 이후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훨씬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배움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를 젊게 하고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처음 배울 때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영상도 보시고 손주들에게 사진도 보내시잖아요. 배움은 그렇게 처음엔 낯설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도전은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준다. 배움이 머리를 젊게 한다면 도전은 마음을 젊게 합니다.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 요리나 운동, 혹은 여행. 이런 도전이 중요한 이유는 성과 때문이 아닙니다. 도전 자체가 우리 삶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며 살아왔잖아요. 도전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큰 선물이 됩니다. 늦은 시작이 더 값지다. 여러분,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꽃이 피어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렸고 더 많은 인내를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의 성취보다 나이 들어 이뤄낸 성취가 더 감동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도전 뒤에는 세월의 무게와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80세가 넘어 대학에 입학한 분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70대에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도전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도전이 남기는 선물. 여러분의 도전은 단순히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녀와 손주, 이웃과 친구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엄마가 70세에 그림을 시작했어. 우리 아버지가 60세 넘어서 영어 공부를 하시더니 이제는 외국인과 대화도 하셔.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세대 전체를 깨우는 메시지가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용기는 결국 다른 사람의 용기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시니어의 도전이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아픔, 젊은 날의 실패, 오해와 갈등, 그리고 스스로를 탓하며 안고 살아온 후회까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가슴 깊은 곳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흉터가 남아있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상처들은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으면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불쑥 찾아와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상처를 감추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뭐 어쩌겠어. 그냥 묻어두고 살아야지. 하지만 상처를 억지로 덮어두면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덮어둔 불씨처럼 언제든 다시 타올라 우리를 괴롭히곤 합니다. 상처는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고 인정할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래, 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지. 그 일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동시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순간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아픔은 나를 성장시킨 선생님. 여러분, 세상에 쉬운 길만 걸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비가 있었고 누구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생은 우리에게 이런 상처를 남길까요? 그 이유는 아픔이야말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겪은 사람은 성공의 소중함을 압니다. 이별을 겪은 사람은 사랑의 귀함을 압니다. 병을 알아본 사람은 건강의 축복을 압니다. 즉, 아픔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는 선생님입니다. 치유의 힘은 나눔에서 온다. 여러분이 겪은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를 나누는 순간 그것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가 실패로 좌절해 있을 때 나도 그 나이에 크게 넘어져 본 적이 있어. 하지만 결국 다시 일어났단다. 라고 말해주신다면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누군가의 마음을 적셔주는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만이 가진 치유의 힘입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 사실 가장 깊은 상처는 타인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때 더 잘하지 못했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이제는 그 질문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지금 돌아보니 부족해 보일 뿐이지 그때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다. 너는 정말 애썼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순간 묵직하게 눌러왔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겁니다. 상처가 빛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상처는 결국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며 마주할 고난은 여러분이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여러분이 들려주는 한마디 경험담은 그들에게는 인생을 이겨낼 지혜가 됩니다. 즉, 여러분의 상처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본 적 있나요? 아니, 그냥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게 아니라요. 그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선택과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느껴본 적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남을 따라 살고 남의 기대에 맞추며 삽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외부에 두고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제일 모르고 있었구나.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내 마음. 그때 느껴지는 허무함, 그리고 동시에 찾아오는 질문이 있죠. 그러면 나는 누구지? 저는 이 질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정할 수 있거든요. 방향이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 결국 같은 제자리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당장 내리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 자체를 던지고 있는가예요. 그게 곧 나를 찾는 첫걸음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빠지는 착각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경험 쌓고, 좀 더 돈 벌고 나서 시작해야지. 물론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만 하다가 평생 한 발자국도 못 내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완벽하게 준비된 순간은 절대 오지 않거든요. 늘 부족하고 늘 불안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부족한 채로라도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발걸음이 나를 앞으로 끌고 가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성장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책 속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직접 넘어지고 깨지면서 배우는 경험이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면 먼저 움직여라.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딪히고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 내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조금 용기 내어 보세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일이 있나요? 그게 공부든, 이직이든, 창업이든, 혹은 사랑 고백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한 발 내딛는 겁니다. 그 발걸음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겁니다. 여러분, 거울 속에 비친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 말이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늘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단 한순간도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인생은 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중요하다. 어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말처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요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과의 이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고 삶을 노래하는 사람이 가장 빛납니다. 여러분, 혹시 노을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 장면도 아름답지만 지는 해가 만들어내는 노을빛은 더 깊고 감동적입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순간이지만 세상은 오히려 가장 찬란한 색으로 물듭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젊은 날이 해가 떠오르는 순간이었다면 지금 이 시간은 아름다운 노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노을은 해가 져야만 볼 수 있는 기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인생 선배님들이 자신의 노을빛을 사랑했으면 합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크게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빛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3가지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고비를 이겨내셨습니다. 그 자체가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 대신 설렘을 선택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도전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를 묶어두고 설렘은 우리를 앞으로 이끕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설레는 선택을 해보세요. 셋째, 사랑을 나누세요. 사람은 결국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을 주고 또 받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오늘 당장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아니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혹시라도 지치고 힘들 때, 이제 다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의 이 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지금부터 빛나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제가 존경하는 한 시인의 구절을 전해드리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빛나는 별이 뜬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제 곧 별빛이 가득 차기를, 여러분의 걸음마다 희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인생의 길동무로 함께하겠습니다.